이제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CES 2026이 공식 개막했죠. 올해 CES는요, 현지 시각 1월 6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 나흘간 진행이 되는데요.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개막 초반 분위기 점검해보고요. 투자 포인트와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솔루션 이정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첫 빅 이벤트로 꼽히던 CES 드디어 막이 올랐는데요. 투자자 입장에서 이번 CES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떤 거라고 보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AI 기술에 대한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느꼈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건 이 AI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나중에 수익화로 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했던 포인트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기존에는 뭐 단순 데모나 컨셉이나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시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그거보다 이제 한 차원 더 앞서 나가면서 양산 플러스 계약 그리고 플랫폼의 확장 가능성과 이런 부분은 시장에선 더 눈을 띄게 예의주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했던 건 CES가 어떻게 보면 전시회나 이런 부분의 성향이 되게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전시보다는 어떻게 보면 각 빅테크 기업들의 기조 연설이나 기업 간의 협력 그리고 발표 로드맵 이런 부분이 더욱더 중요하게 작용이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시 그 자체보다 어떤 발언이 나오는가에 시장이 더 주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역시나 또 최고의 스타는 젠슨왕 엔비디아 CEO였는데 현지 시간 5일에 기조 연설을 진행했어요. 발표 내용이 뭐 지난해 비해서 특별히 뭐 별거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차세대 AI 칩 플랫폼 베라 루빈 공개하기도 했죠. 핵심 메시지 좀 꼽아본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보셨습니까? 네, 베라 루빈을 공개했는데요. 양산 발표 시점이나 이런 부분을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제는 다가왔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의 어느 정도 훈풍이 불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베라 루빈을 언급을 하면서 계속된 단어가 있었습니다. AI 추론 성능이 5배 이상 향상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토큰당 비용은 10분의 1 수준이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보면 기존보다 가성비적으로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알파마요 및 코스모스 플랫폼을 공개를 했는데요. 알파마요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에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이고 이 코스모스 플랫폼 같은 경우에 AI가 현장에 가기 전에 어느 정도 훈련이나 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플랫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좀 명확하게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GPU의 성능이나 이런 부분에 더욱더 초점을 많이 맞췄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언급을 더 많이 하면서 이제 엔비디아 자체가 조금 더 달라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기존에 칩만 파는 기업에서 이제는 플랫폼 기업까지도 변모하는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의 변화, 확실한 핵심 메시지라고 꼽아주셨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간밤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전반적으로 오르는 모습이기는 했는데요. 젠슨왕 CEO의 발언 따라서 종목별로 희비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MD 쪽이 다소 주춤한 모습이었고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이 미국 증시 내에서 반도체 섹터 분위기 다소 좀 영향을 많이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앞으로의 분위기가 좀 달라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달라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 AMD 이렇게 GPU 관련 기업들이 어떻게 눈에 띄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라고 본다면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는 마이크론이 급등하는 모세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 추론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AI가 학습에서 이제 추론으로 바뀐다라고 보는데 이 학습의 시대에 있을 때는 GPU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높았다라고 본다면 이제 추론의 시대로 오면서 D램의 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눈에 띄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AMD보다 이제 마이크론의 실총이 이제 더욱더 커져가는 모세가 됐어요. 역전하는 모세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에서는 이제 학습의 시대에서 추론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 젠슨왕이 발언했던 것 중에 조금 더 인상이 깊었던 부분은 AI 작업 기억을 저장한 스토리지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작업 기억이라는 게 뭐냐라고 본다면 지금 당장 생각하고 계산하고 판단하는데 잠깐 쓰는 기억으로 AI가 추론하는 중에 즉시
불러들이는 데이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추론이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샌디스크뿐만 아니라 마이크론까지도 급등하는 모세가 나와줬기 때문에 이제는 본격적으로 빅테크들의 이제는 변모가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추론의 시대에 맞춰서 D램의 가치와 HBM의 가치가 더욱더 올라가주면서 주가의 상승 탄력을 이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AI 산업이 이렇게 변화하는 가운데 메모리 반도체 공급자에게 유리하다라는 전망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미묘하게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을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도 어제 장 막판에 SK하이닉스 드라마틱하게 이제 스퍼트를 보여줘서 좀 놀라운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역시나 SK하이닉스도 질주하고 있고요. 반도체 투탑의 이러한 거침없는 상승이 증시를 이끌어준 모습입니다. 현재는 조금 꺾이긴 했지만, 현 시점에서 반도체주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이거를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반도체 관련해서 전략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전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은 반도체 투탑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드린다 보면은 제일 중요한 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잠정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주가도 급등하는 모세가 나오고 있는데, 만약 소부장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주가 잠정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보이는 부분은 없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번다고 본다면 투자의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대감으로 장비 관련주들이 오르지, 아직까지는 명확한 실적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삼성전자가 요즘에 왜 이렇게 힘이 좋냐라고 본다면 1월 달 들어와서 이제는 잠정 영업이익이나 이런 예상치가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이익을 약 15조 정도로 예상을 했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약 20조 원까지도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주가나 이런 부분은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SK하이닉스도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이 언급이 나와주면서 주가의 탄력성이 지금 뭐 테마나 이런 부분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적에 따라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실적 예상치나 이런 부분이 높아지면 주가도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모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본다면 반도체 투톱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제 곧 있으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내일장에서. 근데 또 SK하이닉스의 이번 주에 또 호재가 하나 있는데, 이 ADR 관련해가지고 한 달 전에 워낙 SK하이닉스가 급등하는 모세도 나왔어요.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고 본다면 재평가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이뤄질 가능성이 높게 평가를 하면서 SK하이닉스의 기대치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올라가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제공식 기한이 이번 주 금요일까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DR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부분만 나와도 시장에서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그런 기대감이 조금 더 맞물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반도체 관련 전략이나 이런 부분,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계속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적게 나오더라도 4분기의 잠정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반도체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은 26년도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ADR에 이제는 상장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다들 알다시피 SK하이닉스는 마이크론 대비 저평가가 됐다는 건 누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런 모세가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투톱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소부장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요즘엔 장비 관련주들이 오른다라고 본다면 이제는 소재나 부품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주 안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현대차로 좀 넘어가 볼까요? 어제 아틀라스 공개하면서 많이 이목을 끌었고, 인공지능, 로보틱스 제품, 기술 대거 공개를 하면서 주가도 아주 긍정적으로 화답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아틀라스까지 공개된 지금 이 시점에서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는 재평가가 시장에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만큼 기존에 강력했던 자동차에 대한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이제 모빌리티,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좀 인상 깊었던 건 뭐냐라고 본다면 제일 중요한 게 28년도부터 미국 메가플랜트 아메리카에 이제는 휴머노이드나 이런 부분을 투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그 말은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이제 로봇 관련해가지고는 다들 알다시피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불신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많이 사그러졌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이 로봇을 누가 사갈래라는 포인트가 제일 중요했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본다면 자기네 공장에 이 휴머노이드를 한다라고 본다면 그거에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는 기존 어떻게 본다면 자동차 관련 기업에서 충분히 휴머노이드 관련 기업으로 변모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가 되면서 오늘 장에서도 현대차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는 모습세가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즉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건 기존의 로봇 관련주들이 이제는 기대감과 아니면 테마성으로 올라와줬다라고 본다면 26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눈에 띄게 실적에 대한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옥삭가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런 모습세가 이제 현대차 관련 로봇 밸류체인 기업들한테 눈에 띄게 나와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결국엔 이 로봇 관련해서 실적으로 찍히는 모멘텀이 발생하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투자 시그널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업계에서 또 엔비디아가 전날에 CES 기조 연설에서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알파마요를 공개한 점을 들어서 이 양사 간의 파트너십 또 자율주행 분야로 확대될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점에 주목하는 분위기입니다. 양사 간의 협력 가능성 자율주행 분야에서 얼마나 열려 있을까요? 충분히 협력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세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이전에 기존에 이제 GPU 칩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까지도 확대하는 모습세가 이제 벤치에 알파바이오를 납품하는 모습세가 나와주면서 이제 20년도 1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부분 더욱더 크게 작용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엔비디아에서도 견제하는 거는 테슬라 쪽에 제일 많이 견제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테슬라가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도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를 쌓거나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이나 이런 부분 파트너십은 더욱더 공곤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즉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실전 테스트나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개선 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반영이 돼야 사고율이나 이런 부분이 더욱더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어떻게 본다면 이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번 CES에서도 뭐 젠슨하임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이제 회동을 했다 얘기가 나와주면서 그쵸.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상승세도 눈에 띄게 올라가주는 모습세가 나와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물론 현대차 입장에서 엔비디아 관련된 자율주행 플랫폼을 그대로 쓸 거냐라고 본다면 저는 그거는 아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부분. 현대차가 자율주행 관련해가지고 계속적인 투자나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만큼 어떻게 본다면 이게 현대차가 엔비디아 제품을 오로지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협력 관계로 나가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어떻게 본다면 더욱더 포인트가 더 잘 되지 않을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우리가 AI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은 월등하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우리는 자동차 판매량이나 이런 부분이 글로벌 상위권에 있는 만큼 둘의 시너지는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번 CES 행사 종료 전까지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포인트 알려주시겠어요?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이 이제는 어떤 로봇 관련주도 약간 비슷합니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로봇 관련주에서는 이제 실적보다는 기대감과 이런 부분을 많이 보라고 했었는데 이제 26년도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적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CES가 개막하고 나서 로봇 관련주들이 주춤하는 종목들도 어느 정도 있고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차이점은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히는 기업이냐 아니냐가 극명하게 갈려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의 가시성이 나오는 기업들이 26년도부터는 조금 더 상승 탄력을 유지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CES라는 이 큰 이벤트가 끝나고 나서도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세론 현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더욱더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가 이때까지 기대했던 휴머노이드
그리고 자율주행 AI 관련된 섹터들이 CES가 끝나더라도 어느 정도 주가의 하방 압력을 지켜주면서 상승 탄력을 유지해 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CES 이벤트가 없더라도 실적에 대한 옥석 가리기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을 조금 더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네. 이제는 누가 뭐래도 기술 개발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고객사의 협력 그리고 양산을 하냐 안 하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CES가 매년 열리는 행사지만 매년 또 색깔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번 해의 트렌드를 잘 파악하시는데 도움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